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공개하는 게 조금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제가 겪은 고통과 결정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서 사연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모든 게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저희 가족도 언젠가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꿈일 뿐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주는 무시와 갑질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선택한 남자의 가족이니까 좋게 생각하자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인내의 한계가 오고 저는 결심하게 됐어요. 특히 시모가 던진 말에 저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네가 내 며느리로 살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집을 팔라고 한 이유는 다 신우 때문입니다. 신우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경제적인 지원을 제게 강요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딸인데 신우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딸처럼 생각하고 그걸 제게도 강요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란 게 모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시모랑 신우는 정도를 모르는 족속들이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신우랑 시모가 합세해서 저를 모욕하며 제 집을 팔아 신우의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마침내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용하게 이혼할 게 아니라 이를 크게 키웠어요. 그래야 시모와 신우에게 복수하고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으니까요. 이혼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결단을 내린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말이죠.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혼 통보를 날리고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솔직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경험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 5년 차 때 이혼했어요. 결혼 초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남편도 정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표현도 잘해주고 진짜 신랑감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랑 신우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고 잘 지냈어요. 운 좋게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만 사람 좋은 척 굴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시모와 신우에게 느껴지는 불편한 기운을 느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저는 뭐지? 싶은 마음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그날따라 기분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짜증나면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도 감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예민한 날인가 보다 했죠. 또 우리 부부가 시댁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이 신혼집이랑 거리도 있어서 그렇게 자주 왕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불편함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시모랑 신호와의 관계에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안 그랬거든요. 저를 정말 잘 챙겨주고는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둘이서만 쏙닥거리고 유치하게 저를 소외시키더라고요. 왕래가 자주 없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점차 커졌다는 건 그만큼 시모랑 신우가 본색을 많이 드러냈다는 뜻이겠죠. 시모가 범상치 않다라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모가 본인 마음대로 저희 물건을 건드리고 사사건건 제 살림에 관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보다 살림 경험이 많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든지 정도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시모는 그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원래 저희 신혼집에 잘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댁과 신혼집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집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퇴근한 후나 주말에 집에 있을 시간에 와서 열어달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자주 오신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안 풍경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해하기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물건 위치며 가구 배치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우리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우리 부부가 해놓은 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만큼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저희 부부방에서 시모가 떡하니 나오더군요. 아니, 우리도 없는데 시모가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리고 왜 우리 부부방에서 나오는 거지 싶어서 시모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집은 어떻게 들어오신 거고요? 어떻게 들어오기는? 우리 아들이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시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맞더라고요. 사전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해도 집 비밀번호는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요. 시댁도 물론이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부모가 터치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한테 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냐고 따졌더니 글쎄 시모한테 깜빡 속은 거였습니다. 시모는 일부러 저희가 없는 시간에 와서는 남편한테 전화로 언제 오냐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랬대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쁜 상황이었고 시모가 화장실이 막 급하다고 난리치니까 하는 수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습니다. 그러니 얼른 들어가서 일 보시라고 했겠죠. 이 사실을 제게 미리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전달하는 걸 깜빡한 거였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번거롭기는 해도 비밀번호야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없을 때 시모 멋대로 우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구를 다르게 배치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계획하고 꾸린 집인데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기분에 서둘러 안방을 확인했더니 맙소사, 노인네가 힘도 좋지 침대 위치까지 싹 바꿔놨습니다. 저희는 청소하기 쉽게 가구 밑에 이동할 수 있게 장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잘 밀리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모 혼자 이걸 다 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싹 바뀌어 있는 집안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 저를 힐끗거리며 보더니 혼자서 주절주절 바꾼 이유를 설명했어요. 딱 내가 보니까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 머리는 저쪽으로 둬야 일도 잘 풀리고 좋다더라.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바꿔놨어. 어때? 마음에 들지? 시몬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로서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제 물건을 타인이 함부로 손대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시몬은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와장창 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시모의 간섭은 나날이 심해져 갔어요. 아니, 우리 신혼집이고 제 살림인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본인의 입맛대로 배치를 싹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살림하고 사는 건 우리 부부인데 말이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둥 제 살림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이게 뭐니? 좋은 방을 왜 이렇게 놀려? 조금 더 화사하게 꾸며야지. 그리고 저번에 산 냄비 있잖니?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집안 살림을 그렇게 해프게 하면 못 써. 이런 식으로 시모의 간섭은 나날이 늘어갔어요. 말로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다라고 포장했지만 결론은 앞으로도 계속 간섭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음대로 저희 물건에 손대고 다 바꾸어 놓았을 때부터 저는 이미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계속 이딴 간섭이 늘어만 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모한테 뭐라고 하려는데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대신 나섰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많이 참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조만간 크게 터지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때를 살피며 눈치를 보다가 저 대신 남편이 나선 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되는데 남편이 대신 이야기해 주니까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보다 감정도 더 팍팍 섞어서 이야기해 줬고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부가 쓰는 방인데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헤집어 놓으면 어떡하냐고. 다른 방에 있는 물건이나 가구들을 옮긴 것도 짜증났는데 우리 부부 방까지 다 헤집어 놓으니까 참다 한마디 한다고. 대체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 말에 시모는 가구를 이쪽으로 배치하는 게 더 넓어 보이고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자야 복이 들어온다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고, 결국에는 다 너희를 위해서 기껏 고생해서 정리해 준 건데 왜 화를 내고 싫어하냐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해도 할 수 없다고, 먼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러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싹 바꿔놔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싫은 소리 듣냐고. 엄마가 자초한 일 아니냐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고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뭐라고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남편의 말이 다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시모도 뭐라고 대꾸할 게 없었겠죠. 아무튼 남편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서운해하면서도 머쓱해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시모를 대신해서 제게 사과하며 위로해 줬고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시모의 행동이 경악스러웠지만 그래도 저 대신해서 나서주는 남편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참을만 했고 참 든든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마무리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시모의 갑질이 더욱더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남편이 딱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건 신우까지 합세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여기서 잠깐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신우는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결혼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은 아니었고 시모가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우가 좋다고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후에 제대로 결혼식을 올려줬대요. 아무튼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혼인신고하고 결혼했는데 3년 뒤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신우는 만나고 있는 사람을 시댁에 데려와서 재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부터 시모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는데 신우가 재혼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부터 저와 시댁 간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원래부터 시모는 신우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재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신우 사랑이 더 진해졌고 툭하면 내 딸은 귀한 존재라는 식의 말과 모습이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우가 재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결혼하려는 재혼남은 집이 조금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쪽에서 신우더러 신혼집을 해오라고 했대요. 솔직히 재혼하려는 남자가 신우보다 잘난 건 사실이었어요. 직업도 괜찮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신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봐도 남자가 훨씬 아깝더라고요. 그러니 그쪽 집안에서 볼 때 신우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겠죠. 자기 아들이 너무도 아까우니까요. 하지만 둘이 좋다고 하니까 반대는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은 허락해줬지만 그놈의 자존심은 포기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만 아니면 더 능력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라는 심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우한테 시집 오면서 신혼집을 해오라고 했겠죠. 아무튼 그 말에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놀던 신우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식 비용도 시댁에서 거의 다 해주는 마당에 신혼집은 무슨 가당치도 않죠. 여기저기 바쁘게 대출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직업도 그저 그런 마당에 은행에서 미쳤다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다 거절당하고 그나마 한도 나오는 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죽어도 결혼은 포기 못한다. 그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 신우 덕에 시모 역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머리 싸매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모에게 괜찮은 생각이 딱 떠오른 거죠. 바로 며느리인 저를 잡아서 신우의 신혼집을 마련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신혼집을 저희 친정집에서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제 명의로요. 저희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집 갈 때 뭐라도 크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고 열심히 알뜰살뜰 모아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시모는 그 집을 이용해서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혼자 밀린 드라마를 보며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운동한다고 나간 상태였고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다짜고짜 시모랑 신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더니 제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도 들었지? 네 신우가 결혼하면서 신혼집 해가야 하는 거? 네,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조금 도와줘야겠어. 네? 제가요? 아니, 제가 뭘 어떻게 도와요? 뭐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에 모아놓은 돈이라도 보태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해주신 우리 신혼집을 팔아서 신우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희가 돈이 어디 있어? 결혼해서 한창 모으는 중인데. 그리고 지금껏 너희 둘이 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냥 이 집을 팔아라. 팔아서 네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라. 네? 아니, 이 집을 왜 팔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그럼 별 수 있니? 네 신우 시집 안 보낼 거야? 이혼해서 혼자 이러고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고. 모처럼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재혼하겠다는데 힘껏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게 뭐니? 이럴 때 서로 돕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팔아서 돕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쩌라고요? 아이, 너희야 대출받아서 집 얻으면 되잖아. 그러면 적당한 금액으로 월세 얻든가. 싫은데요? 저희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야 하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시모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본인 딸 시집 보낼 생각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뭐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돈 모으셨나요? 고생해서 알뜰살뜰 모아 마련해 주신 집인데 그걸 홀랑 신우한테 바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힘들 때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족이기는 하냐고. 솔직히 그동안 신우랑 시모가 날 무시하고 괴롭히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제 말이 크게 어이없어 하면서 본인들이 언제 그랬냐고. 여태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언제 널 괴롭혔어? 걱정되는 마음에 생각해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지금 괴롭혔다고 하는 거니? 아주 상전이네, 상전이야. 며느리 눈치 보느라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시모는 가족끼리 생각해서 한 말 가지고 뭘 괴롭힌 거냐고.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시간 들이고 힘들여서 고생해서 정리 도와주고 그런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했고 옆에 있던 신우는 가만히나 있지 얄밉게 나서더니 더욱더 제 화를 돋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집 팔아서 도와주면 설마 내가 모른 척 하겠어요? 다달이 얼마씩 나눠서 갚을 거예요. 그냥 떼어먹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이자는 못 쳐줘요. 가족인데 이자까지 챙기는 거 너무 정없잖아요? 안 그래요?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달에 얼마씩 꼭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집을 팔아서 신혼집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도와줄 생각도 없었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고 쳐도 신우는 결코 갚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빌려줄 마음도 없지만 만약 빌려준다고 쳐도 어디 아가씨가 제대로 갚을 사람이냐고. 믿을 만한 소리를 해야 뭐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이게 뭐냐고 했고 빌려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나중에 가서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냐고 째째하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할 게 뻔한데 내가 미쳤냐. 절대 안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 가족이라고 다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엄연히 예의라는 게 있고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 이자는 못 준다. 가족끼리 정없게 이자 따지는 거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뻔뻔한데 아가씨 같으면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잔뜩 열받은 얼굴로 씩씩거렸고 이내 빽 소리 지르며 언니가 뭔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난리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시모까지 합세해서 왜 우리 딸 기는 죽이고 그러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둘이 함께 합세해서 저한테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저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혼당하기 싫으면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 순순히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꼬드겨서 집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딸을 모욕해? 좋은 말 할 때 이 집 팔아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안 그러면 너 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내 아들하고 계속 살고 싶으면 말 대꾸하지 말고 알아서 기란 말이야. 언니, 진짜 생각 잘해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 이혼당하고 싶어요? 우리 오빠 같은 남편이 또 어디 있다고. 있을 때 잘 지켜요. 괜히 이혼당해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아, 빨리 말해요. 이 집 팔아서 나 도와주겠다고. 언니 때문에 나 파혼당하면 책임질 거예요? 아, 책임질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들을 것도 없이 걸러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콕 박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집을 팔면 남편과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안 팔고 버티면 이혼당할 거고 계속해서 본인들에게 괴롭힘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 너덜너덜하게 괴롭힘 당해서 쥐쳐나가 떨어지게 할 거라고, 제 손으로 직접 이혼 도장 찍고 나가게 할 거라고 악다구니를 써대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나 싶었고 괴롭히는 게 점점 도를 지나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못돼 먹은 줄은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이혼 안 당하고 살려면 이 집을 팔아야겠지라는 말이 맴돌았어요. 대신에 제가 집을 팔고 신우를 도우면 앞으로 괴롭히는 건 없을 것이고 남편과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되도록 협조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막 악다구니를 썼다가 어르고 달랬다가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이미 결혼해서 문제없고 앞으로 둘이서 열심히 벌면 이깟집 또 금방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게 희생을 강요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친정부모님의 해주신 집을 팔아서 신우를 도와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협박하는 시모와 신우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저는 이날 결심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여기면 감히 이따위 말을 꺼낼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제대로 한 방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려면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 애초에 감당할 돈이 없으면 결혼이고 뭐고 접어야 합니다. 괜히 민폐 끼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이번 기회에 신우에게 제대로 알려줘야겠더라고요. 또 시모한테도 마찬가지로 자식 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어요. 섣불리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 시모랑 신우가 찾아와서 나한테 이따위 막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복수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서 복수하는 걸 도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게 좋은 남편이라고 해도 그래도 가족에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대로 복수하면서 시댁과 연을 끊을 결심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서 남편이 어떻게 협조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준비한 복수는 바로 이거예요. 우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들의 속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신우는 결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게 연락하며 신혼집 어떻게 할 거냐고 쪼아댔고 저는 신우의 연락을 다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신우가 시모한테 징징거렸는지 시모가 나서서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둘이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발 동동거리는 꼴을 여유롭게 지켜보았죠.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좋아요. 이 집 팔아서 아가씨 신혼집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정말요? 아이고, 잘 생각했다. 진짜 그렇게 마음 굳혔으면 얼마나 좋아?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큰 결심했으니 됐어. 그래, 가족 간에 서로 돕고 그래야지. 저는 조금도 신혼집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는 척했더니 시모랑 신우랑 냉큼 걸려들어서는 잘 생각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신우는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는 표정이었고 시모는 큰 결심했다고 새언니로서 신우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들이 좋아하라고 있을 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걸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게 비밀로 하는 거였어요. 시모랑 신우는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괜히 남편이 알아서 좋을 거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게 다 들통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이 둘을 가지고 놀 생각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조건을 내세운 거였어요. 아무튼 제가 돕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꽤 제 말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겠다면서 남편한테 비밀로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그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상견례 날 신우가 이야기한 아파트 계약서를 예비 사돈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에게는 이렇게 했고 사실 내가 보여주려는 서류는 계약서가 아닌 이들의 만행이 담긴 증거물이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그 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이야기한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신혼집을 내놨는데 팔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한 대로 친정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의심 없이 제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물을 챙겨서 남편과 상견례장으로 향했어요. 제가 챙긴 증거물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랑 시모가 제게 보낸 문자 내용과 통화 녹음본이었어요. 둘이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을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과 그렇지 않으면 괴롭혀서 이혼시켜버릴 거라는 등의 협박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인성이 바닥이라는 거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예비 사돈들과 또 신우에게 빠져있는 남자에게 보여주면 홀딱 깨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장으로 향했고 조용히 식사가 시작됐어요. 시모랑 신우는 아주 가식적인 연기를 떨었습니다. 둘의 낯짝이 얼마나 두껍고 못됐는지 제가 다 아는데 글쎄 세상에서 둘도 없이 착한 척 연기를 떨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조신하고 참한 척 연기했고 시모는 인자고 성품이 좋은 척 연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못 봐줄 정도였고 역겨워서 토악질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제가 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선 꾹 참았습니다. 이 둘을 참교육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폭탄이 펑 터지면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그게 너무 기대되고 궁금했거든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 시간을 가졌고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러다가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제게 눈짓으로 아파트 계약서를 달라고 했고 저는 시모에게 넘겼습니다. 시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준비한 신혼집이라며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받아든 예비 사부인은 신우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신혼집을 준비했다니까 마지못해서 서류를 받아 안의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이내 일그러진 얼굴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지금 저랑 장난하는 겁니까? 네? 장난이라뇨? 아니, 그게 무슨... 혹시 계약한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모르는 시모와 신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시모는 혹시나 아파트 평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싶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부인은 이게 무슨 아파트 계약서냐고, 다른 게 들어있지 않냐면서 노발대발했고, 들고 있던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모두가 볼 수 있게 펼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폭탄이 제대로 펑 하고 터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아파트 계약서가 아니고 왜 이런 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예비사부인이 내려놓은 서류로 말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류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모랑 신우는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자신들의 만행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사부인이 시모랑 신우를 향해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협박까지 해가면서 아파트를 얻으려 하셨어요? 그리고 너! 그동안 우리를 잘도 속였구나. 신혼집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더니 고작 이거였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아득바득 붙어 있었던 거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돈이 없으면 애초에 우리 아들을 넘보지 말았어야지. 돈도 없고 마음씨도 형편도 없고 아주 거지 같은 집구석 아니야 이거. 예비사 부인은 이딴 결혼 당장 없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난리쳤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신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급하게 예비사 부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세연이한테 그렇게 할 리 없잖아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이고, 네, 맞아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듯합니다. 우선 고정하시고 앉아서 저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착오? 착오 같은 소리 안 해.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착오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니? 다 필요 없어. 얼른 일어나. 집에 가자. 예비사부인은 확고했습니다. 앉아있는 신우의 예비신랑에게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예비신랑의 표정 역시 침울했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는지 넋이 나가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러고는 신우를 향해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네가 정말 세연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했냐고 물었고, 신우는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억울하다고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연기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몬은 어지러운 듯 휘청거리다가 겨우 의자를 잡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우선 상황을 마무리해야겠다고 했고, 조용히 신우의 말에 맞장구 치면서 빨리 상황을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서류 속에 담겨있던 녹음기까지 꺼내서 한층 더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어머, 여기 녹음기가 있네?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물인데. 아가씨, 많이 억울하다고 했죠? 내가 그 억울함을 없어줄게요. 이거 들으면 애초에 억울할 게 없구나. 억울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새언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녹음기에 아가씨랑 어머님이 제게 협박한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볼까요? 제 말에 시모와 신우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서둘러 제 손에 든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선수쳤습니다. 그들의 손을 피해서 얼른 재생 버튼을 눌렀고 녹음기 속에
둘이 제게 저지른 만행들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자신들이 내뱉은 말들을 들으면서 시모와 신우의 얼굴은 더욱더 빨갛게 달아올랐고 신우는 경멸하는 듯 쳐다보는 예비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부인은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라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고 예비 신랑 역시 실망이라고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는 말과 함께 자기 부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신우는 어떻게든 예비 신랑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돌아온 차가운 반응에 그만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신우가 엉엉 우니까 시모는 속상한지 그런 신우를 일으키며 다독이다가 이내 저를 쏘아보면서 이게 다 니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대체 이따위 건 뭐하러 준비한 거냐고 소리쳤고 제게 빠르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피했고 머리채 잡으려는 시모의 팔을 잡고 옆으로 밀쳤습니다. 시모는 나가 떨어지면서 더욱더 바짝 열얼은 표정을 지었고 또 일어나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걸 남편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들에게 벼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게 다 인과응보다. 그러게 뭐하러 내게 그딴 협박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 그동안 둘이 저지른 추악한 짓을 저 사람들과 함께 들어보니 느끼는 바가 없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냐. 마음씨를 못되게 쓰니까 벌 받는 거라면서 결혼이고 뭐고 네 주제 파악이나 먼저 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부모라고 뭐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고 지켜봐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내 새끼 예쁘다고 지켜 세우니까 제게 버릇없이 저렇게 날뛰는 거 아니냐고 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제대로 시집 보내서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모는 더욱더 노발대발했고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말렸고 악다구니 쓰는 시모와 주체할 수 없이 우는 신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복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상견례였지만 끝은 통쾌한 사이다 복수였죠.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나갔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아무래도 집에 남편과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 혼자서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우리 부부는 그동안 나누지 못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 증거들이 사실이냐면서 재차 확인했고 저는 맞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쉽게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정말 내가 아는 엄마랑 동생이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다면서 애써 부인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증거가 있으니 받아들여야 했고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선택권을 줬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는 내 뜻을 존중해 줄 건지 아니면 이혼할 건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엄마와 동생이 저지른 추악한 짓에 충격이 큰 듯했고 거기다 제 문제까지 얹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제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사실 이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이혼을 생각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엄마와 동생이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걸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래도 미혼하고 오나 가족이니까 평생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둘이 제게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차마 둘과 연을 끊고 지낼 마음이 없다고 했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정리하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그는 결국 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죠. 그 후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모와 신우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을 풀어내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그 후 시모와 신우는 점차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 집을 팔도록 압박했지만 결국 법적인 대응을 받으며 큰 돈을 잃었고 신우 역시 파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어요. 둘은 제게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일이 끝난 후였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현재는 마음이 많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이혼이라는 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는 한층 더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시모와 신우의 요구와 압박을 벗어나 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시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저처럼 시원하게 한 방 먹이는 걸 추천해드려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도 절대 자신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나 갑질 역시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셨거나 힘을 얻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걸 만족스럽게 여길 것 같아요.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여러분도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말고 자신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할게요.